항상 건물을 사고 팔 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야모부동산의 기룡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들고 나온 주제는 강남의 건물, 이곳을 주목하라, 이런 주제를 썼는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앞서 방송에서 계속 요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이라는 큰 시장이 이렇게 턴하고 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강남의 건물을 주목할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60년대에는 건물도 없고 뭐 집도 별로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그저 뭐 주거 할 수 있는 공간, 누울 수 있고 잠잘 수만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러면 만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는 10평부터 20평 정도 되는 대지에 그 한옥들, 옛날 집들이 많이 있고, 또 산비탈 같은 곳에는 정말 우리가 달동네라고 하는 그런 주택들이 이제 주택 같지 않은 주택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개념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70년에 들어오면서는 아파트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한 68년부터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정작 삶의 질이 이제 뭐 나아지고 경제도 나아지고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의 이런 기본적인 그 부동산의 공급의 질,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반듯한 그런 주택을 이제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주부들이 선호하는 이제 주택의 모습이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발전해서 변화돼 가고 있는데, 한 80년대부터는 이제 어떤 분위기가 생기냐면, 강을 조망할 수 있는, 이제 그냥 발만 뻗고 자는 데에서 이제 반듯한 집, 그 다음에는 강을 조망하고 강을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분위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망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망이 좋은 집은 돈이 예를 들어서 옆집보다, 다른 그렇지 않은 집보다 가격이 뭐 몇 억씩 더 비싸고, 심지어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10억씩 이렇게 비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규모가 뭐 10위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그리고 민도,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민도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조망권 나왔고, 이제 누가 또 숲세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숲세권도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 고급 주택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예를 들면 그 해변을 끼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곳에 굉장히 경치가 좋고 바다가 쫙 보이고, 저희는 한강이 보이면 그냥 땡큐였죠. 그런데 미국은 워낙 넓은 나라니까 그렇게 바닷가에 호화 저택들이 들어서고, 그런 집을 선호하고, 또 하나는 구하기도 어렵고 돈이 있어도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더 해보면 저희 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나라도, 한국도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뭐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뭐 동해안도 있고 서해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찝어보려고 한 거죠, 제가. 동해안은 동해안은 저 밑에 포항서부터 이제 동해 그 해안도로를 타고 저 고성까지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느꼈던 것은, 동해안은 좋기는 한데 그래도 가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은 걸려요. 2시간에서 3시간은. 굳이 동해안을 찝으라고 그러면 저는 동해안에선 주문진 쪽을 찝습니다. 주문진 쪽에 소돌항이라고 있는데, 소돌항서부터 그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 그 일대 해안을 꼽아요. 해안선이 이렇게 S자를 그리고
그리고 아담한 포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렇게 이제 꼽는데 좀 너무 멀죠. 그러면 서해안 쪽에서는 어디가 있을까요? 서해안 쪽에서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그 이제 한 70 정도 되시는 부부가 이제 상담차 선릉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을 하셨어요. 한눈에 딱 봐도 그냥 선량한 부부, 이렇게 착하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오신 부부라는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들이 이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 분들의 고민은 50년 동안 한 곳에서 사신 거예요. 50년 동안. 근데 50년 만에 주변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강북이 개발이 잘 안 되죠. 그 이제 50년 만에 개발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주택이자 건물인데 그걸 이제 팔으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근데 딱 봐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과 상담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또 강조했던 것이 이제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가시지만 강남으로 보통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잘 안 벗어나게 되죠. 심리적으로. 근데 가능하면 강남으로 넘어오셔라. 아니면 또 한 군데는 제가 대구 신도시를 추천을 했어요. 대구 신도시는 오이도가 있고 소래포구가 있습니다. 이 바다가 이렇게 소래포구는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오이도는 이 바다 입구에 있고, 근데 이 들어오는 이 기다란 쪽에 그 바다를 낀 거죠. 많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구 신도시가 있습니다. 대구 신도시가 2만 한 2천 세대가 되는데, 근데 거기를 가보면 두 가지 특징이 보여요. 첫째, 평지에다 시원하게 지어놨어요. 시원하게. 근데 거기에 서울대학교도 들어오죠. 시원하게 지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바다가 쫙 보여요. 바다가. 그래서 이곳은 나중에 서울에서의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사당역 기준으로 그렇게 걸립니다. 나중에 이곳은 굉장히 좋겠구나. 지금은 그 좀 꼴짜기 같죠. 꼴짜기 같고 뭐 분당이나 일산에 비하면 뭐 그냥 아주 시시한 어디 한쪽에 그냥 신도시처럼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나중에 언제가 될지를 얘기를 하자고 하면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고 평지고, 그리고 학교가 있잖아요. 또 학교가 있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휴일이나 주말에 나가서 식구들끼리 뭐 이렇게 식사도 하든지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그럴 만한 데가 사실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까이에 소래포구하고 오이도포구가 있어요. 소래포구는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오이도포구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관광 지역이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차로 가면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한국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나라가 될 텐데, 그때쯤 되면 한 5년이나 10년 정도 되면 바다가 끼어 있는 아주 시원한 멋있는 곳이 정말 뜰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강남으로 이제 강남을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강남은 이제 아무래도 가격대가 너무 비싸니까 강남 건물은 조금 마음으로 너무 번듯한 거를 포기하고 그냥 건물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나 강남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강남은 강남구가 있고 서초구가 있고 송파구가 있는데, 서초구보다는 제가 이제 송파 쪽을 권했습니다. 송파 쪽을 권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강남의 건물, 이곳을 주목하라에는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좀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삶의 질의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삶의 질의 문제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남구에서 주목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주택 지역으로는 논현동이 이제 가장 끝이었는데, 주목받지 않는, 그러면서 방금 얘기 드린 그런 맥락에서 나중에 굉장히 인기가 있을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공원이 있겠죠. 공원.
공원도 우리가 뭐 걷고 산보하고 이렇게 이제 공원이라고 하지만 공원에 물이 끼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게 양재천이에요. 양재천. 저는 강남에서의 양재천과 사무실도 물론 가깝지만 지금 가도 멋있고 봄에 가도 멋있고 또 여름에 가도 좋아요. 겨울에 가면 눈 쌓인 양재천을 볼 수 있고 지금 큰 돌징검 다리들이 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물이 흐르죠. 거기에 모래무지도 살고 그래요. 아이들의 정서도 그렇고 노인들이 나중에 삶의 그 노후를 보내기에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양재천변에 있는 뭐 양재천 남쪽도 괜찮고 북쪽도 괜찮습니다. 양재천변에 있는 주택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뭐 주거용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양재천변에 있는 건물들이 강남에서는 쌉니다. 왜? 주목받을 일이 없거든요. 거기는 전철도 좀 먼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주목받을 일이 없는데 과천 위례 신도시에서 과천이로 넘어오는 전철이 계획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움직여서 넘어갈 때 아마도 양재천 가까이 들어오지 싶어요. 어디쯤이냐면은 삼호물산 쪽에 아마 전철역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전철도 가까이 들어오는 셈이죠. 전철이 저는 있든 없든 어차피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마이카 시대로 한 집에 자동차 하나만 있어도 그냥 감지덕지해서 자가용이라고 부르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가용이라는 말은 없어졌고 이제 2대, 3대 이렇게 차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지 내 상가도 인기가 없어진 겁니다. 그 자동차 때문에. 그래서 양재천변에 있는 주택에 주목하셔서 거기를 알아보셔서 거기도 상가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양재천변 북쪽에 4차선 도로에는 사옥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송파구를 저는 또 이제 주목을 하는데 송파구는 본래 공원이 많은 도시예요. 본래 공원이 많고 이런저런 뭐 유적지가 있어가지고 개발도 조심스럽고 그런 곳인데 지금은 송파구에서 핵심 지리적으로 핵심인 곳은 석촌역이에요. 석촌역인데 송파대로와 9호선을 십자로 놓고 역이 2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9호선 특급 이제 역이 있고 급행선이죠. 급행역이 있고 8호선이 있습니다. 향후에 송파는 굉장히 발전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 중에 지리적으로 석촌역은 상당히 중심이 될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강남은 양재천, 또 대구 신도시, 또 송파는 석촌역 이렇게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까지 모두를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제가 유익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야모부동산의 기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